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기계 시스템의 다이나믹 모델을 유도하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기계 시스템의 그 수학적 모델을 이용을 해서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매틀랩 시뮬링크를 이용을 해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이 전기 시스템, 일렉트릭 시스템에 대해서 수학적 모델을 도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여러분 그 텀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이 모터, 전기 모터, DC 모터의 수학적 모델까지 함께 우리가 도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계 시스템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 다이나믹 시스템 모델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적용이 되는 규칙은 우리가 뉴턴스 로우, 그 다음에 오일러스 법칙, F 이퀄 ma, m은 I 알파를 이용을 하게 되죠. 이제 이 반면에 이 전기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이 지배방정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도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컬처프, 뭐 우리나라 말로는 키르히오프라고도 읽기도 하죠. 키르히오프 볼티지 로, 키르히오프 커런트 로, 전압법칙, 전류법칙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짧게 우리가 KVL, Culture of Voltage Law, Culture of Current Law, 전류 법칙 이 두 가지를 적용하게 되고, 이 KVL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정기적인 페이루프가 있을 때 이 페이루프의 주변에 주위에 이 전압, 이 정기적인 요소에서 이 강화하거나 발생을 하거나 강화되는 전압의 이런 합이 항상 0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 KVL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KCL은 뭐냐면은 이 Electric Circuit에서 노드, 어떤 한 노드, 그러니까 노드라고 하면 이런 정기적인 요소와 요소 사이의 어떤 연결 지점, 이런 거를 우리가 노드라고 얘기를 하죠. 이 노드에서의 전류의 합이 항상 0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KCL을 이 얘기를 하는 바죠. 그래서 결국은 이 KVL과 KCL 두 가지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전기 회로의 수학적 모델을 이제 유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전기 요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지배 방정식이 있는데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계 시스템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마찰이 있고 댐핑이 있으면은 그 경우에 댐퍼나 마찰 같은 경우에 작용하는 힘이 속도에 어떤 비례해서 뭐 이렇게 CX 닷 이렇게 모델링을 했잖아요.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늘어난 길이에 어떤 비례한 이렇게 힘을 만들어냈었고, 이런 방식으로 전기 회로를 구성하는 데에는 이런 저항, 레지스터와 커패시터와 인덕터라는 3대 요소가 있는데 얘들이 각각의 지배 방정식이 다 달라요. 우리가 이 저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 워낙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겠지만 옴스 로우라는 옴스 법칙이 적용이 되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저항을 관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있을 때 이 저항 양단에 걸려 있는 이 전압,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저항을 거치면서 이 저항의 이제 저항값이 R이라고 가정을 할 때 이 R이라는 저항을 갖는 레지스터를 전류가 흐르면 당연히 전압이 강화가 되겠죠. 떨어지게 소비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일종의 이 저항은 말 그대로 흐름을 방해하는 거니까 전압이 강화가 될 거야. 전압이 떨어질 거야. 여기서 저항이 전류가 흐르면서 완전히 지날 때까지 떨어진 전압의 양 V가 바로 IR, 즉 이 R에 비례하고 흐르는 전류량에 비례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V는 IR이 옴스로가 저항소자의 가버닝 이퀘이션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커패시터가 있어요. 이런 커패시터가 있으면은 이 커패시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커패시터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면 이 커패시터에 축적되는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에는 커패시터가 가지고 있는 용량
우리가 이제 C라고 얘기를 하면, 커패시턴스를 C라고 얘기를 하면, 이 커패시터의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는 I는 CdVdt라고 정의가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커패시터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의 양은 이 커패시터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의 미분값에 비례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그때 비례상수가 이 커패시턴스 C가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이제 커패시터의 거버닝 이퀘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인덕터. 인덕터는 여러분 뭐예요? 인덕터는 우리가 되게 보면 이런 코일을 많이 감아 놓으면 그때 이제 그 코일에서 긴, 긴 거리의 어떤 그 코일을 많이, 횟수를 많이 감아 놨을 때 이제 발생을 하는 게 이런 인덕턴스고, 자, 이 인덕터에서 마찬가지로 전류를 흘려보낼 때 인덕터의 양단에 걸려 있는 이 전압은 V는 여기서 이제 이 인덕터가 가지고 있는 인덕턴스를 L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LdIdt로 정의가 돼요. 이 말은 이 전압의 양은 걸리는 전압의 양은 여기를 인덕터를 관통해서 흐르는 전류의 미분값에 비례를 하고 그때 비례 상수가 이 인덕턴스 L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하나, 둘, 세 가지 기본적인 거버닝 이퀘이션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하면 일렉트릭 서킷에 대한 미분 방정식, 회로 방정식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죠. 지배 방정식. 그러니까 기계 시스템으로 치면 운동 방정식이 되는 거지. 자, 봅시다. 예를 하나. 여기 보시면은 이 전압 소스가 있어요. 일종의 뭐 배터리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이 전압 소스에 인덕터하고 레지스터가 지금 연결이 직렬로 이렇게 쭉 되어 있어서 루프가 이렇게 폐루프가 하나 클로즈 룹이 구성이 되어 있네. 그러면 당연히 여기 배터리에서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계속 빙빙빙 돌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 회로에서 의미하는 바는 뭐야? 여기 배터리에서 전압이 V가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그럼 전류가 타고 흐르면서 인덕터를 거치면서 인덕터가 어느 정도 전압을 잡아먹고, 또 저항이 또 전압을 잡아먹고 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나온 전압이 결국은 여기에서 다 소비되고 없어지는 거지. 왜 그래야 되지? KVL에 의해서 이 페루프 안에 있는 전압의 합은 항상 0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얘는 일종의 전압을 만들어내는 소스고 얘는 소비하는 소자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결국은 여기서 나온 놈과 여기서 소비한 놈을 다 합치면 0이 돼야 된다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저항은 우리가 가버닝 이퀘이션의 IR이라 그랬으니까 이 저항에서 잡아먹는 전압이 전류가 흐르면서 떨어지는 전압이 IR만큼일 거고 이 인덕터에서는 전압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LDIdt.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KVL을 적용하면 자, 여기서 발생하는 전압이 VS고 다 더한 게 합이 0이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얘는 VS가 발생을 했으니까 얘는 플러스고 여기서 인덕터를 저기 소비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지. 얼마만큼? LDI DT만큼. 그 다음에 또 저항이 있으니까 저항에서 또 얼마만큼? RI만큼 소비를 할 거 아니야. 전압을. 이 셋을 합친 게 0이 돼야 된다고 KVL이 얘기한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요 두 항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미분 방정식을 쓸 수가 있고 그렇지? 이게 바로 이 일렉트릭 서킷의 지배 방정식이 되는 거겠지. 자, 이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당연히 전류 I에 대한 1차 미분 방정식인 거지. 자, 내가 늘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런 미분 방정식이 있으면 이 왼쪽은 시스템 자체의 어떤 동특성을 나타내는 시스템 다이나믹 부분이고 오른쪽이 시스템의 인풋 부분으로 우리가 표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형태에서 보면 바로 VS가 시스템에 가해진 인풋, 입력 전압, 소스 볼티지가 될 것이고 이게 이 회로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이나믹 어떤 리스판스, 동적 리스판스, 이 전류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미분 방정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게 우리가 이제 리니어고 1차, 퍼스트 오더고 전부 다 컨스탄트니까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조금 더 복잡한 회로를 봅시다. 이번에는 앞에서 LR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커패시터까지 하나 더 붙여볼게.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커패시터는 지배 방정식이 이렇게 됐었잖아. I는 CdVdt. 자, 그러면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KVL을 적용을 하려면 전압으로 여기서 떨어지는 전압, 떨어지는 전압, 떨어지는 전압의 합이 VS랑 같아야 된다고 지금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커패시터에 대해서도 전압의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전압은 여기에 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전압 볼티지 V를 찾으려면 C를 1로 넘기고 어떻게 돼? 그러니까 dVdt는 C분의 1 I가 되는 거고 V는 얘를 적분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C분의 1 I dt 이게 바로 이제 전압식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미분 방정식을 만들어 KVL을 이용해서 그러면 VS가 자 저항에 의해서 요만큼이 소비가 되고 인덕터에 의해서 요만큼이 소비가 되고 이 커패시터에 의해서 전압이 요만큼이 이제 소비가 되고 얘들을 다 합친 게 0이 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보니까 미분 방정식인데 여긴 또 적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우리가 식을 통일해서 정리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우리가 식을 마사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 전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하, 기본적인 전기 회로의 흐름의 가장 기본적인 소자인 요소인 전하, Q, charge, CHARG, charge가 Q라고 그러면 이 전류는 이 charge의 시간이 된 미분의 양과 같은 거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 I 값을 Q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요 I가 dQ dt니까 이걸 적분하면 그냥 Q가 되겠네. 그렇지? 그리고 여기 있는 i를 전부 이제 q로 바꿔주면 여기는 i는 q에 대한 2차 미분이 될 거고 여기 1차 미분이니까 여기 i가 1차 미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돼? 얘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q에 대한 2차 여기 물론 마찬가지로 vs를 1로 넘기면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소스 시스템의 인풋이 이쪽에 있고 시스템 다이나믹이 이쪽에 표현되는 시스템의 지배방정식 다이나믹 이퀘이션이 되고 여기는 전하 차지 Q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 얘가 바로 이 이제 LRC 서킷의 지배 방정식 기계 시스템이라면 운동 방정식이 되는 거고 리니어잖아 그지? 전부 Q에 대한 그 다음에 세컨 오더고 타임 인베리언트인 거 이건지 확인할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런 그 전기 회로에 대한 이 기본적인 지배 방정식을 유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순수 전기 회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electromechanical system. 자, 기계, 메케니컬 기계, electro, 전기. 전기와 기계가 결합된 시스템의 모델링을 우리가 이제 해볼 거예요.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일렉트로 메케니컬 시스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야? 전기 모터지. 그래서 이제 전기 모터의 기본적인 그 모델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 법칙 두 가지를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뭐 여러분 물리 시간부터 여러 번 많이 공부를 해서 알고 있겠지만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이지. 우선 플레밍의 왼손 법칙부터 좀 얘기를 하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여러분 뭐예요? 자, 이렇게 오른손, 왼손을 한번 이렇게 여기 있는 그림처럼 만들면 이게 전류, 이게 자기장, 힘, 이렇게 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장 B가 작용하고 있는 필드에서 자기장이 지금 어떤 크기 B를 가지고 있는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길이 L을 갖는 도체를 통해서 흐르게 되면 힘 F가 생기는데 무슨 말이야? 자기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필드 내에서
전류가 흐르면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은 크기가 BLI의 크기를 갖고, 그러니까 자기장의 크기, 도선의 길이의 길이, 도선의 길이 L, 전류의 크기 I, 요거를 곱한 크기가 힘 F가 발생을 하는데, 힘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B와 I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한 거. 그러니까 요 B와 I 평면의 수직인 이 방향으로 힘이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었잖아. 그렇죠? 반면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뭐예요? 오른손 법칙은 이제 오른손을 펴가지고 전류, 자기장, 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얘는 바로 뭐냐면 이런 자기장 B가 만들어져 있는 이런 자기장 마그네틱 필드 안에서 만약에 속도 V를 갖는 길이 L의 도체가 이런 자기장 안에서 속도 V로 움직이면 전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전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이 흐르면 어떻게 돼? 전류가 흐르겠지. 그렇지? 그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고, 이 방향,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고, 그러니까 전압이 생기고 전압 때문에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는데, 그때 생기는 전압의 크기는 자기장의 크기 B, 도체 길이 L, 움직이는 속도 V에 비례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E는 우리가 이제 만들어진 전압의 크기 E를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게 V는 단위 볼트고, 그래서 만들어진 전압의 크기 E는 BLV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전압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자, 이 힘과 작용하는 힘과 자기장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서 만들어지는 방향. 그러니까 요 둘이 만들어내는 평면의 수직인 이 방향으로 전압이 만들어지고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러면 왼손 법칙은 무슨 얘기야? 왼손 법칙은 전류를 흘렸더니 결국은 힘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류에서 모터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돼? 모터에서 전압을 흘려주고 전류를 흘려주면 힘이 만들어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모터를 지배하는, 모터의 어떤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플레밍의 왼손 법칙. 이걸 우리가 BLI, 블리 법칙이라고도 부르고, 왼손 법칙, 모터의 법칙이라고 불러. 반면에 이 오른손 법칙은 어때? 오른손 법칙에서는 외부에서 어떤 힘을 가해서 회전을 시켜주면 그것 때문에 전기가 생긴다는 거잖아. 전압 전류가. 그러니까 이는 발전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BLV, 이걸 뭐 U로 읽기도 해서 얘는 블루 법칙이라고도 불러. 그래서 얘는 블리 법칙, 블루 법칙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플레밍의 오른손 왼손 법칙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자, 여기 있는 이 스피커도, 여러분, 스피커가 음성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운드를 만드는 것도 이게 동일한 원리인데, 요거는 제가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스킵하고, 모터를 제가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인 전기 시스템의 DC 모터는 우리가 껍질을 까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대개 보면 여기 영구 자석이 N극, S극이 있고요. 우리 전 모터를 구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외부에서 배터리든 아니면은 뭐 전기든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이 전압이 이제 공급되는 이런 단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이걸 우리가 이제 브러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브러쉬를 통해서 전류가 이제 공급이 되고, 모터를 한 번이라도 여러 번 사람들은 알겠지만 안에 보면 어때요? 코일, 구리선 코일이 수없이 이렇게 막 감겨 있는 게 지금 보이죠? 여기 보면 엄청나게 많은 개수의 구리선들이 보이지, 그지? 이렇게 구리선이 감겨 있는 걸 우리가 에머추어, 에머추어 코일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은, 자, 이 구조는 이제 모터가 회전하는 것을, 자, 일단 구조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브러쉬를 통해서 전류가 공급이 되면, 자, 봅시다.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여기는 코일 하나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있는 밑에 있는 코일로 다시 돌아 나와서 이렇게 전기가 이제 빠져나가서 페루프가 고정이 되겠지. 다시 한번 이렇게 전류가 공급이 돼서 코일 하나를 따고 이렇게 뒤쪽으로 코일이 이렇게 밑으로 감겨 있으니까 밑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전류가 빠져나오고, 굳이 여기서 이제 여기 있다면 뭐 배터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 루프가 되는 거지. 근데 코일이 수없이 많은 거죠, 그지? 자, 그럴 때 좀 치우면,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는 이제 우리가 브러쉬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영부자석,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얘는 영부자석은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스테이터라고 불러요. 스테이터, 정류자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회전하는 원리는 내가 잠시 후에 설명하겠지만, 이 전류를 만들어주면 아까 얘기했던 플레밍의 왼손 법칙, 모터 법칙에 의해서 힘이 만들어져서 여기 있는 이 로터, 에머처 코일 얘가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얘가 회전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터가 이제 회전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회전하는 것을 우리가 로터, 회전자라고 불러요. 스테이터는 정류자, 로터는 회전자라고 이제 부르고, 이 에머처 코일의 덩어리가 이제 로터가 되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 이제 축이 나와 있고, 여기다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로고 팔이라든지 뭐 기어라든지 여기 연결하겠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회전을 자유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베어링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지. 자, 여기 있는 이제 이 커뮤테이터라는 것은 내가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모터가 이제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류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면,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여기 자석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자석은 마그네틱 필드는 항상 어떻게 N에서 S극으로 이렇게 아래 이 방향으로 마그네틱 필드 B가 만들어지는 거겠지. 자, 그런 다음에 이 마그네틱 필드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자, 코일 하나를 타고 이렇게 간다고 했으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자, 코일 이쪽에서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는 코일이 X자, 전류가 이제 일로 들어가는 것이고, 아래쪽에서는 이쪽 코일에선 전류가 자, 튀어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겠지. 그렇죠? 그러면 잘 봐. 마그네틱 필드가 만들어져 있는데 전류가 흐르면, 아까 뭐라 그랬어?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힘이 만들어진다라고 그랬었잖아.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이제 이 그림으로 가져올게. 자, 여기 보면 N극이 있고 S극이 있으니까 이 파란색이 마그네틱 필드 선 B가 되는 거겠지. 자, 여기 방금 보여줬던 여기 있는 들어가는 코일, 여기는 이제 전류가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X라고 표현하고, 이제 이쪽에 전류가 튀어나오는 코일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하면 이쪽으로는 전류가 들어가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쪽이 전류가 들어가고 이게 튀어나오는 쪽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왼손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 세 번째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자, 전류가, 자, 여러분 손으로 만들어 볼 수 있죠. 전류가 지금은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여기선 지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세 번째 손가락이 될 것이고, 자기장이, 자, 이쪽 마그네틱 필드 두 번째 손가락이 이쪽으로 가게 하게 하면 여러분의 엄지손가락이 어디를 가리켜? 바로 이 방향을 가리키게 되잖아. 이게 바로 힘의 방향인 거잖아. 그렇지? 왼손 법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반면에 이쪽 코일에는 어떻게 되는가? 전류가 지금 튀어나오는 방향이니까 여러분 세 번째 손가락을 여러분을 향하게 화면 밖으로 튀어나오게 잡고, 두 번째 검지를 얘랑 마그네틱 필드랑 정렬을 하게 만들어주면 엄지손가락이 이쪽을 가리키게 되잖아. 힘이 이쪽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여기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F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러면 전류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일로 튀어나오게 되고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힘이 양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자, 여기서 뭐가 돼? 커플 모멘트가 발생하잖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 힘과 이 힘에 의해서 모멘트가 의해서 회전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드디어 모터가 돌기 시작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맞죠? 자, 그런데 얘가 이제 회전을 하게 돼서 얘가 이쪽으로 오게 되고 얘가 이쪽으로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를 회전을 하면 이제 이쪽으로 코일이 오게 되겠지. 근데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나? 지금은 얘는 힘이 이쪽으로 작용하고 얘는 아래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런 방향에선 토크가 힘이 상쇄가 돼가지고 토크를 만들어낼 수 없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결국은 아직 여기서 달리든 회전하든 관성이 있으니까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긴 올 거야. 자, 그러면 실제로 넘어온 상황이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쯤 왔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기가 지금 이쪽으로 관성에서 이만큼 넘어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얘는 지금 어때요? 지금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 놈이고 이렇게 작용하는 놈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잖아. 자, 이 라인을 넘어서 가지고 요거가 요 놈이 이쪽으로 오게 되고 들어가는 코일이 일로 오게 되면 힘이 이렇게 작용하니까 이번엔 토크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겠어? 토크가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작용해 버리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야? 얘는 원래 반시계로 회전을 하다가 이, 이 수직선 여기를 넘어간 순간에 토크가 이번에 반대로 작용해 버리게 되면 모터는 어떻게 돼? 한쪽 방향으로 계속 회전을 빙빙빙 돌아야 되는데 얘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계속 이렇게 원점에서만 왕복 운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럼 모터를 회전시킬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한쪽 방향으로 계속 회전시켜야 되잖아. 그러면 처음에 여기 있어서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토크를 만들어줘서 여기를 넘어서는 이 순간에 힘이 이렇게 걸리면 역방향 회전을 해버리니까 일방향으로 계속 같이 회전을 하게 만들어 주려면 힘이 이렇게 걸리면 안 되고 요렇게 걸려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힘이 양쪽으로 걸리게 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차기장은 그대로니까 전류의 방향을 바꿔줘야만 힘이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질 거 아니야. 즉 전류를 여기가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놈을 들어가고 나오게 이렇게 바꿔줘야만 이쪽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힘이 이렇게 돼서 회전을 할 수 있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바로 이렇게 회전을 한 방향으로 계속 유지해 주기 위해서 전류의 흐름의 방향을 바꿔주는 것을 바로 우리가 아까 뒤에서 봤었던 이 커뮤테이터라는 거야. 이걸 우리가 정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쏘리. 여기 내가 아까 단어를 잘못 썼네. 정류자가 아니고 여기 고정자인데,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지금 이제 이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제 쓰는 게 커뮤테이터라는 건데, 이 커뮤테이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이 그림을 조금 지우고, 자, 여기 보시면 전류가 이렇게 브러쉬를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원판을 타고 들어가서 코일로 들어가게 되잖아. 근데 이 원판을 어떻게 만드냐면, 여러분, 원판을 이렇게 둘로 쪼갤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여기 그림상에 보면 이게 하나의 디스크처럼 보이지만, 여기 커뮤테이터라는 놈이 실제로 보면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 있어. 그래서 얘를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자, 보면은 이 커뮤테이터라는 놈이 디스크가 이렇게 반쪽으로 두 개로 쪼개진 상황이라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먼저 하자. 이 방향으로 가정해봐. 그러면 이 두 개가 정류자가 이게 반틈으로 쪼개져 있으니까 아래쪽 커뮤테이터는 이쪽 단자에 접촉이 되어 있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얘를 타고 이쪽으로 쑥 들어갔다가 뒤로 삥 돌아서 전류가 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서 한 바퀴 돌게 되겠지. 그러면 자, 전류가 지금 여기는 튀어나오면 전류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한번 그 모터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한번 세 번째 손가락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것이고, 자, 자기장은 여전히 이렇게 이쪽으로 지금 마그네틱 필드 B가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얘는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고 필드가 두 번째 손가락이 이쪽이니까 힘이 이쪽으로 만들어 아래로 되겠지. 얘는
튀어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운동이 만들어질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중심축을 지나서 이제 얘가 이쪽 여기까지 와 있게 되면, 자, 원래는 여기는 전류가 튀어나오는 방향이었었는데, 자, 정류자 두 개가 쪼개져 있다 보니까 원래 이쪽 단자는 여기에 접촉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기 위에 있는 반원이 이쪽 단자에 접촉을 하게 되고, 원래 이쪽에 접촉을 하고 있던 아래 디스크, 아래 이 커뮤테이터 정류자 반쪽은 원래 이쪽에 접촉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이쪽에 접촉을 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내가 배터리를 여기다가 계속 하나를 만들어 놔가지고, 아니, 이렇게 되겠지? 전류가 항상 이쪽으로 흐르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원래는 얘가 일로 와서 아래쪽 얘한테 전류가 들어가고 얘는 튀어나오는 방향이었는데, 얘가 쪼개져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전류는 계속 같은 방향으로 공급되고 있어도 이번에는 전류가 일로 들어가서 일로 나오게 되는 거지. 즉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회전을, 한쪽 방향의 회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전류가, 코일이 이렇게 중심축을 기준으로 넘어섰을 때 전류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 걸, 역할을 바로 이 정류자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 정류자를 이용을 해서 전류는, 여기 배터리는 그대로 내가 예를 들어서 고정을 해놨는데, 그 전류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는데 이 코일에 통해서 들어오는 나오는 전류 방향이 바뀌어서 한쪽 방향의 회전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 커뮤테이터 정류자가 하는 역할이 되는 거지. 이 정류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야겠어? 얘가 90도 회전할 때마다 배터리를 꺼내서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근데 배터리를 여기 그대로 가만 두고도, 전압 소스를 그대로 두고도 이 커뮤테이터에 의해서 접촉되는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 바뀌니까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서 회전이 계속 유지가 되는, 이런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커뮤테이터, 이 정류자의 역할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터의 회전 원리를 충분히 이해했죠. 자, 이걸 이해했으면 여기서 이제 요걸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분리 법칙, 분류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실제 여기서 만들어내는 이제 힘이 있었잖아요. 힘. 아까 그 힘의 크기는 얼마였어? 분리만큼 만들어진다라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실제 이게 모터의 중심축이 여기 있다고 치면 토크의 크기는 어떻게 돼? 여기서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R 크로스 F 아니야? F가 BLI니까 결국은 실제 토크는 R, B, L, I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그런 다음에 이제 토크의 크기는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는 R 값, B 값, L 값은 전부 컨스탄트 상수잖아. 모터를 설계할 때 픽스되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모터 상수 KT로 불러. 그래서 통상 우리가 이 모터에서 만들어지는 토크를 KTI 이렇게 정의를 해. 이 말은 무슨 얘기야? 모터에서 만들어지는 토크는 전류에 항상 비례한다. 전압 공급되는 전류량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아까 발전기의 법칙, 오른손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뭐라 그랬어? 힘이, 자기장이 가해지고 있는 필드 내에서 어떤 힘이 가해져서 일정 속도로 V로 얘가 움직이면 전압이 만들어진다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자, 실제는 얘는 이제, 자, 그림 좀 지우고, 원체 우리가 이제 모터를 돌리려고 우리가 이제 자기장을 이렇게 걸어놓고 이제 힘을, 자기장을 걸어놓고 전류를 흘리니까, 자, 이 그림 다시 여기 있는 그림. 자, 자기다 이제 모터를 회전시키기 위해서 자기장을 이렇게 걸어놓고 전류를 우리가 가했더니, 아니 저기 그 전류를 가했더니 힘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이제 모터에 회전을 하게 됐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힘이 생겨 있고, 즉 우리가 발전기의 법칙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발전기의 법칙은
어떤 자기장이 작용하고 있는 데에 힘이 발생을 해, 힘을 줘가지고 어떤 속도 V로 움직이면 전압이 생긴다라고 했잖아. 블루만큼.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자기장이 있는 와중에 힘을 줘가지고 얘가 회전을 하면, 얘가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을 한다고 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이 R이라고 치면 얘는 선속도 V는 뭐 R 오메가가 생기겠지. 속도 V로 회전을 한다고 치면 여기서 뭐가 생겨버려? 자기장에서 필드에서, 마그네틱 필드에서 힘을 가해가지고 이 코일의 길이가 L만큼인 상태에서 얘가 속도 V로 움직이면 전압이 생긴다고 그랬잖아. 전압이. 그러면 자, 이 상황에서 봅시다. 이 그림을 그대로 놓고 보면, 자, 여기 들어가는 코일 입장에서 보면 마그네틱 필드는 현재 이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 속도는 어느 방향이야? 속도는 지금 이 방향이지. 그러면은 오른손 법칙, 발전기의 법칙에서 보면, 여러분 손가락을 가지고 만들어 봐봐. 자기장이 두 번째 손가락이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고 힘이 이쪽 아래쪽을 향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여러분 손가락 가지고 한번 해봐. 전류의 방향은 이쪽에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지. 그 말은 무슨 얘기야?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내가 전압을 걸었더니 전류가 이쪽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잖아. 근데 얘가 모터가 회전을 하다 보니 발전기 역할도 해버려가지고 전압이 생기는데, 그 전압은 전류가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생긴다는 얘기야. 그 말은 무슨 얘기야? 기껏 모터를 돌리려고 전압을 이쪽으로, 전류가 안쪽으로 흘려보내놨더니 튀어나오는 반대 방향으로 전압이 생겨버렸다. 이 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넣어줬더니 얘가 발전이 해가지고 전압이 생겼어. 전류가 생겼는데 모터의 운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니야. 모터를 회전시키는 도움되는 방향은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인데, 전압이 생겨서 전류가 흐르는 데에는 반대 방향이야.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모터의 운동을 방해하는 전압이 생겨버린 거야. 전압이 발전돼 버린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모터의 운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전압이라 그래서, 자, 여기 EMF란 말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다 쓸게 자리가 없어서, 일렉트로 모티브 포스. 얘는 뭐냐면, 자, 여기에 의해서 이 블루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전압을, 전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힘, 다른 말로 하면 얘는 그냥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전압이, 이 EMF는 그냥 일렉트로모티브 포스, 이름은 포스인데 전압이라고 생각하세요. 전압인데 모터의 운동을 방해하는 전압이기 때문에 뒷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백 EMF라고 불러요. 이 백 EMF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전압을 가해서 모터를 회전시켰더니 회전 때문에 전압이 발생이 됐는데, 발생된 전압이 모터의 운동에 방해되는 역할을 하는 거. 바로 이게 바로 백 EMF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발생되는 전압의 크기는 얼마겠어? 아까 얘기했듯이 BLV라고 얘기를 했잖아. 생기는 건 발전되는 전압 블루 법칙에서 BLV였는데, V는 아까 얘기했듯이 선속도니까 얘는 BLV는 R 오메가, 그러니까 테이라 다시지 오메가가 이렇게 될 것이야. 그러면 여기서도 BLR은 컨스탄트니까 얘도 일렉트로모티브 포스, 우리가 상수 K라고 부르면 결국은 백 EMF는 뭐에 비례하는 거야? 모터의 회전수에 비례해서 백 EMF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 모터의 백 EMF는 모터의 회전수에 비례하고 그때 비례 상수는 KE라고 써. 통상은 우리가 이제 이 모터의 토크하고 백 EMF에 작용되는 이 상수 KT하고 KE는 BLR로 거의 항상 같은 경우가 많아.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충분히 모터의 회전 원리, 그 다음에 모터에서 발생되는
빼기 MF까지 충분히 이해를 했으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모터의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가 모터의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터의 모델링은 제가 이 세션을 좀 나눠서 다음 세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터 원리 이해하는 데까지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